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한약 냄새, 아플 때마다 옆에서 밤새 돌봐주던 따뜻한 품.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가슴에 묵혀두고 꺼내지 못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아침 습관이었어요. 한의원 문을 열기 전까지 2시간 동안 약재를 정리하고 하루 치료 계획을 세우는 시간. 부산 순자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모두 순자의 손길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제 무릎이 이렇게 좋아진 게 정말 기적이에요. 순자 원장님 덕분에 우리 애가 감기도 안 걸려요. 65세의 순자에게 이런 말들은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의대를 졸업하고 이 작은 동네에서 시작한 한의원이 이제는 부산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병철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제 아침까지도 오늘 환자가 많을 텐데 힘내라 하며 격려해주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순자가 치료해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한의원 간판을 처음 걸었을 때부터 지켜봐 온 동네 사람들도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많이 슬프겠지만 기운 내야 해. 원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늘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네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고급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모습은 소박한 동네 장례식장에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궁금했거든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말을 하다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혹시 어떻게 저희 집안 일을 아시고 오셨는지. 아, 제가 한국바이오텍 대표 박민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한국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인데 이런 재벌이 남편의 장례식장에 도대체 왜 왔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방 신약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요. 순자 한의원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지만 순자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박민수가 명함을 건네려다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순자의 눈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어요. 손목 안쪽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남편의 사업 실패,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생활, 그리고 7살 아들 민수. 엄마, 배고파요.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뭔가 해줄게. 엄마, 우리 언제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날, 울음을 삼키며 고아원 문을 나서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 아이 손목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어릴 때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던 입꼬리도 똑같았습니다. 혹시 어릴 때 고아원에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박 대표님, 일정이 있으셔서요. 박민수의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넋 빠진 채 바라봤어요. 말을 붙잡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사라진 후에도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수일까? 정말 우리 민수일까?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아들. 밤마다 꿈에서 만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나타난 걸까요? 하지만 박민수는 순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음 만난 한의사로만 대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아들이 자신을 몰라본다는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수야. 작게 중얼거린 순자의 목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철의 49제가 끝난 후에도 머릿속은 오직 박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맞을까? 손목에 점 3개, 그 특별한 삼각형 모양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이었거든요. 순자는 어린 아들이 그 점을 신기해하며 만지던 모습까지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어요. 서울에 가야겠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을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노랗게 바랜 채 간직되어 있었어요. 5살 때 태권도 띠를 메고 웃고 있는 사진, 6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었던 날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되겠지. 순자는 사진들과 민수가 땄던 태권도 노란 띠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행 KTX에 몸을 맡긴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수십 번도 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괜한 오해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은 막을 수 없었어요. 강남의 한국바이오텍 본사는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순자의 소박한 검은 한복 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죠? 박민수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고 오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애타게 울렸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박민수의 비서가 내려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박민수 대표님과 가족 관련해서 할
할 말이 있어요. 비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가족이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정말 박민수 씨의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린 시절 박민수 씨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태권도 뛰고. 비서는 사진들을 대충 훑어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위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3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박민수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더욱 경계심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수야. 순자가 부르는 순간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를 왜 그렇게 부르시죠? 처음 뵙는 분인데. 순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완전한 남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손목 안쪽에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있죠? 박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소매를 내리며 경계심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7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왼쪽 무릎에 상처를 입었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을 거예요. 박민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우아한 여성이 내려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아내 수정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수정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에 이상한 분이 와서 남편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순자는 그 통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차가운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죠. 순자가 간절히 말했어요.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박민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한의학 실력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속이 쓰리죠. 그리고 어깨가 자주 결리고 잠잘 때 이갈이를 해요. 박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어떻게? 폐민, 체질에 간기울결 증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민한 성격이었을 거예요. 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쌓은 경험이었어요. 박민수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DNA 검사만 해보시죠.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좋아요.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믿지 않겠어요. 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아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사흘째 되는 날, 순자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순자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박민수 씨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순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어디 병원에 있나요?
삼성의료원 응급실입니다. 순자는 곧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손자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민수와 수정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수정의 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키 작고 마른 7살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순자가 처음 보는 손자였어요.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훈아,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순자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의사의 눈으로 봐도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지훈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질병이라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수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완치는 어려워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 싶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수정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대형 병원 이사장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한의사예요. 아이 상태를 한번 봐도 될까요? 한의사요?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무슨... 어머니, 잠깐만요. 민수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순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훈의 손목에 손을 댔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맥을 진찰했습니다. 맥이 빠르고 약했어요. 혀는 붉고 태가 황색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신양이 허해요. 그래서 면역 체계에 혼란이 온 거예요. 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 타고난 체질 때문에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치료할 수 있어요. 정말요?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3개월 한방 치료로 완치 가능합니다. 순자의 말에 수정의 어머니가 발끈했어요. 말도 안 돼요. 대학병원에서도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한방으로 고친다고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 순 없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어요. 민수는 갈등했어요. 현대의학도 포기한 병을 한의학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확신하세요? 30년간 이런 아이들을 치료해왔어요. 믿어주세요. 순자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지훈의 열이 더 올라갔어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수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야 해. 30년 전 민수를 잃었을 때의 절망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에게는 30년간 쌓아온 한의학 실력이 있었어요.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릅니다. 수정이 주저앉았어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안 돼요.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정의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현대의학도 포기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보, 수정이 놀라며 남편을 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시도해봐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믿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자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순자는 밤새 동의보감을 뒤적였어요. 30년간 수백 번 읽었던 책이지만 오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훈의 체질과 증상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선천적 신양어증으로 인한 면역체계 혼란. 이런 경우에는 신양을 보하면서 동시에 열을 내리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이거야. 순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500년 전 허준이 기록한 처방 중에 딱 맞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큰 보따리를 들고 병원에 나타났어요. 안에는 30년간 모아온 귀한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젯밤 남편과 한참을 이야기한 끝에 동의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믿어보자.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모자 관계가 확정되었어요. 이제 순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지훈의 할머니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들을 꺼냈어요. 30년 묵은 산삼, 100년 된 영지버섯, 티베트에서 가져온 동충하초, 모두 돈으로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약재들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30년 동안 하나씩 모은 거예요. 언젠가 정말 필요한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평생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약을 다리는 과정은 신중했어요. 물의 온도, 끓이는 시간, 약재를 넣는 순서,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 냄새 뭐예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열은 여전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훈이를 낫게 해주는 특별한 약이야. 순자가 손자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만진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첫 번째 한약을 먹인 후 순자는 침을 준비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훈의 혈자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아프지 않을까요? 수정이 걱정스러워했어요. 어린이 침법은 특별해요. 아프지 않아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50년간 쌓아온 손놀림은 예술 같았습니다. 지훈의 작은 몸에 가는 침이 들어갔어요. 백회, 풍지, 대추,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특수 혈자리들이었습니다. 신기해요. 정말 안 아파요. 지훈이 놀라며 말했어요. 치료 첫날이 지났어요. 지훈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이틀째 아이가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목이 말라요. 그래. 우리 지훈이 목이 마르다는 게 좋은 신호야. 순자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사흘째 지훈이 죽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이의 말에 수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나아지는 건가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순자가 지훈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요. 맥박이 점점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의식을 잃을 뻔했던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정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한의학을 무시했던 그녀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의사들도 놀랐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스틸병이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경우는 처음 봐요. 주치의가 말했어요. 민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도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지훈이는 제 손자니까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한약 냄새, 열이 날 때 이마에 올려주던 차가운 손길, 아플 때마다 옆에서 밤새 돌봐주던 따뜻한 품.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꼭 안았어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이 이렇게 따뜻했던 걸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못 알아봐서. 괜찮아. 엄마가 더 미안해. 30년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모자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수정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이 할머니와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앞으로 쭉 곁에 있어줄게. 순자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2주 후 지훈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스틸병의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수정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순자는 30년간 쌓아온 한의학 내공으로 손자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도 되찾았어요. 진정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이 만들어낸 30년의 기다림이 결국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은 거였어요. 지훈이 완전히 회복된 지 한 달 후 순자는 병철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병철의 글씨였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일기를 쓴다는 걸 몰랐거든요. 첫 페이지를 열자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그 해였어요. 민수를 보냈다. 순자가 울고 있다. 나도 남자라면서 아이 하나 지키지 못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겠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자 1년 전 날짜에 글이 나왔습니다. 한국바이오텍 박민수 대표. 이름이 같아서 찾아봤더니 정말 우리 민수가 맞다. 손목의 점도 그대로 있다. 하지만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 굳이 과거를 들춰내서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병철이 1년 전부터 민수를 알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끝까지 읽었어요. 병철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아들을 지켜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에게는 말하지 말자. 민수가 행복해 보이는데 괜히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 순자가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하늘에서 지켜보겠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요즘 자주 부산에 내려와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민수야, 이걸 봐. 순자가 일기장을 건넸어요.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당신 아버지는 정말 깊은 분이셨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한국바이오텍과 순자 한의원이 합작하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야? 전통 한의학과 현대 생명공학을 결합해서 새로운 한방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30년간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지훈이 치료로 증명하셨잖아요. 엄마의 한의학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 달 후 순자 바이오메드가 설립되었어요. 순자의 한의학 지식과 민수의 생명공학 기술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수정의 어머니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어머님의 한의학은 정말 놀라워요. 저희 병원에서도 한방 진료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훈이도 할머니를 따라 한의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한의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보다 더 훌륭한 한의사가 될 거야. 순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순자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 수정, 지훈, 그리고 수정의 부모님까지. 진정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한약 맛있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아이는 매일 할머니 곁에서 한의학을 배웠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는 병철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사진 속 병철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한의학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줬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순자 바이오메드에서 개발한 첫 번째 한방 신약이 임상시험에 성공했어요. 지훈과 같은 희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이건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이룬 거예요. 순자가 말했어요. 의학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전통 한의학과 현대 의학의 조화로운 만남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8살이 되었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아이는 할머니를 따라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초 이름이 뭐예요? 감초야. 아주 중요한 약재지. 저도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지훈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순자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열정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가족의 사랑, 한의학에 대한 인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감사합니다. 순자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병철에게,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해준 운명에게 말이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도 가슴에만 품어둔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